여러분, 이 세상에는 시간이 멈춘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느라 놓쳐버린 사랑, 그 사랑이 떠나간 뒤에야 비로소 보이는 후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김준호. 서울 변두리 낡은 빌라 3층에서 혼자 사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준호의 하루는 늘 똑같았습니다. 아침 7시 반 시끄러운 알람 소리. 손도 안 씻고 머리만 대충 넘기고 현관문을 나서면서야 지갑하고 다시 들어오고. 지하철에선 항상 이어폰을 꽂았죠. 세상과 단절된 채로. 옆 사람이 부딪혀도 누가 넘어져도 준호는 그저 화면만 보며 지나쳤습니다. 퇴근길도 마찬가지. 피곤에 쩔어서 눈도 마주치지 않고 집에 들어오면 침대에 쓰러져서 배달 음식 시키고 넷플릭스 켜놓고 그렇게 하루가 끝났습니다. 그런 준호에게 어머니는 그저 전화 자주 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걸려오는 전화. 준호야, 밥은 먹었니? 응, 먹었어. 바빠. 끊을게. 그 짧은 대화가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도 평범했습니다. 2024년 10월 16일 수요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죠. 준호는 오후 11시가 넘도록 회사에 남아 있었습니다. 팀장이 급하게 던진 보고서 때문이었죠. 김 대리, 이거 내일 아침까지 해놔. 사장님한테 올라가는 거니까 제대로 해. 준호는 한숨을 쉬며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모니터 불빛만이 어두운 사무실을 비추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 엄마. 준호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손은 마우스를 잡고 있었고 눈은 엑셀 시트를 보고 있었죠. 한 번, 두 번, 세 번째 벨소리. 에휴. 준호는 짜증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요, 엄마? 준호야, 밥은 먹었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뭔가 힘이 없었죠. 하지만 준호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네, 먹었어요. 김밥 먹었어요. 김밥, 그것만. 국이라도 같이 먹었어? 엄마, 나 지금 야근 중이야.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그래. 그럼 조심히 들어오고. 어머니는 뭔가 더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우리 아들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네네, 알았어요. 끊을게요. 뚝. 준호는 전화를 끊고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그 목소리가 마지막이 될 줄도 모른 채. 그날 밤 자정이 넘어서 준호는 겨우 보고서를 마치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우산도 없이 그는 지하철역으로 뛰어갔습니다. 옷은 흠뻑 젖었고 구두 속으로 빗물이 스며들었죠. 집에 도착한 건 새벽 1시 반. 준호는 젖은 옷도 벗지 않은 채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잠들었죠. 다음 날 아침, 따르릉 따르릉 핸드폰 소리에 준호는 눈을 떴습니다. 화면을 보니 누나였습니다. 준호의 누나 김지혜. 5살 위 누나는 결혼해서 대전에 살고 있었죠. 응, 누나, 왜 이렇게 일찍? 준호야. 누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병원에 계셔. 무슨 소리야? 준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쓰러지셨대. 새벽에 이웃집 아주머니가 발견하셨어. 현관문 앞에서 쓰러져 계셨대. 준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어디야? 어느 병원? 대학병원 응급실. 나도 지금 KTX 타고 가는 중이야. 준호야,
빨리 와.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호는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하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앱도 제대로 못 눌렀어요. 택시. 길거리에서 손을 흔들었지만 빈 택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30분을 기다려서야 겨우 택시를 잡았어요. 대학병원이요. 빨리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차 안에서 준호는 계속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누나한테 전화할까? 병원에 전화할까? 그때 어젯밤 엄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밥은 먹었니? 우리 아들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그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었죠. 힘이 없었어요. 숨소리도 거칠었던 것 같았어요. 아, 나 왜 그걸 몰랐지? 준호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40분을 달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환자분 성함이? 김영숙이요. 새벽에 실려오신. 아, 3번 베드에 계세요. 그런데 간호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아들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찾고 계셨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준호는 커튼이 쳐진 3번 베드로 뛰어갔습니다. 커튼을 젖히는 순간 준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 계신 어머니. 하얗게 질린 얼굴,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셨죠. 엄마.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너무나도 차가웠어요. 엄마, 나야. 준호야. 엄마, 눈 떠봐. 하지만 어머니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그때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아들입니다. 우리 엄마 괜찮죠? 곧 깨어나시죠? 의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감입니다. 환자분은 새벽 4시 32분에 심정지가 왔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아니, 뭔 소리예요. 우리 엄마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발견이 너무 늦었어요. 이미 집에서 쓰러지셨을 때. 의사의 말이 계속됐지만 준호의 귀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환자분이 오래 참으셨던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달간 흉통 증상이 있으셨을 텐데. 거짓말이에요. 엄마한테 연락 한 번도 못 받았는 거려. 병원 기록을 보니 3개월 전에 한 번 오셨더군요. 그때 약을 처방받으셨는데 더 이상 오시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왜 전화를 자주 하셨는지, 왜 목소리에 힘이 없으셨는지, 왜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거죠. 당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엄마.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빈소에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죠. 어머니의 친구분들, 동네 이웃들, 준호의 친척들. 에휴, 영숙이가 이렇게 갈 줄 몰랐네. 아이고, 불쌍한 것들. 아들 둘 키우느라 고생이 많았는데. 준호야, 많이 힘들지. 그래도 울음 참아야 한다. 사람들의 위로가 쏟아졌지만 준호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영정 사진 속 어머니의 미소만 바라보고 있었죠. 사진 속 어머니는 웃고 계셨어요. 10년 전 준호 대학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얼마나 좋아하셨던가요?
우리 아들 대학 나왔다. 이제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어머니는 그날 하루 종일 웃으셨죠. 하지만 그 후로 준호는 어머니를 웃게 해드린 날이 얼마나 됐을까요? 3일이 지나고 발인이 끝났습니다. 화장터에서 돌아온 준호는 멍하니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야. 누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집 정리해야 하는데 너 괜찮겠어? 응. 내가 할게. 혼자 가면 힘들 텐데 내가 같이. 괜찮아, 누나. 혼자 가볼게. 준호는 어머니가 살던 집으로 향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20년 넘게 이곳에서 혼자 사셨죠.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녹슨 철문, 빛바랜 김영숙 명패. 준호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혹시 모르니까 가지고 있어라며 주신 열쇠였죠. 삐걱. 문을 여는 순간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어머니의 냄새. 세제 냄새와 된장찌개 냄새가 섞인 그 따뜻한 냄새. 엄마. 준호는 한 걸음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그대로였습니다. 거실 식탁 위엔 아직도 국그릇이 놓여 있었어요. 뚜껑을 열어보니 식은 된장국이 그대로 있었죠. 어머니가 드시려다가 못 드신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준호는 그릇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가봤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가득 차 있는 반찬통들. 김치볶음,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모두 준호가 좋아하던 반찬들이었습니다. 냉장고 문 안쪽엔 메모지가 붙어 있었어요. 준호 생일 -10월 25일. 준호 좋아하는 음식 김치볶음, 된장찌개, 계란말이. 다음 주 준호한테 반찬 가져다 주기. 어머니의 손글씨였습니다. 조금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쓰신 글씨. 준호는 그 메모지를 떼어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한테만 신경 쓰셨구나. 엄마 아프신 줄도 모르고. 거실로 돌아온 준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소파 옆 작은 테이블 위엔 어머니의 물건들이 놓여 있었죠. 돋보기 안경, 약봉지들, 그리고 낡은 핸드폰. 준호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켜보니 배터리가 거의 없었어요. 5%.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가장 최근 통화. 10월 16일 밤 11시 24분. 준호에게 걸었던 전화.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전화였습니다. 준호는 통화 기록을 더 올려봤습니다. 10월 15일 준호에게 전화. 통화 시간 1분 32초. 10월 13일 준호에게 전화. 통화 시간 2분 5초. 10월 10일 준호에게 전화. 통화 시간 1분 10초. 모두 짧은 통화들이었습니다. 준호가 바쁘다고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끊어버린 통화들. 그런데 문자함을 열어보고 준호는 얼어붙었습니다. 발신되지 않은 문자들이 가득했어요. 준호야, 오늘 날씨가 쌀쌀하다. 감기 조심해라. 엄마가. 우리 아들 오늘도 야근하니? 너무 무리하지 말고.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준호야, 요즘 엄마 숨이 좀 차네. 근데 너 걱정시키기 싫어서 말 안 했어. 괜찮아질 거야. 아들아, 엄마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은데 전화하면 바빠서 못하니까 여기 적어본다. 엄마는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사랑한다, 우리 아들. 모두 보내지 못한 문자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말들을 하고 싶으셨던 거죠. 하지만 준호가 바쁠까봐, 귀찮아할까봐.
보내지 못하셨던 겁니다. 엄마. 준호는 핸드폰을 꽉 쥐고 흐느꼈습니다. 왜 보내지 않으신 거예요? 왜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지만 이제 대답해 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어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멈춰 있었어요. 새벽 4시 30분에서 어머니가 쓰러지신 시간. 벽엔 가족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어렸을 때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고등학교 졸업 사진. 그리고 가장 최근 사진은 5년 전 어머니 회갑 때 찍은 사진이었죠. 그 5년. 그 후로 준호는 어머니와 함께 사진 한 장 찍지 않았습니다. 너무 바빴으니까요. 아니, 바쁘다는 핑계로 피했던 겁니다. 준호는 천천히 어머니의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작은 방이 나타났어요.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 낡은 화장대 하나. 침대 위엔 어머니가 덮으시던 이불이 개켜져 있었고 베개엔 어머니의 머리카락 몇 가닥이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베개를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냄새가 났어요. 엄마. 준호는 베개를 안고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화장대 위엔 오래된 달력이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달력을 집어들었어요. 10월 25일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준호 생일. 그 날짜 옆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도시락 싸가지고 회사 앞에서 기다리기. 어머니는 준호 생일날 도시락을 싸서 회사 앞에 오실 계획이셨던 겁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에 떠나셨죠. 준호는 달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때 화장대 서랍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준호는 서랍을 열어봤어요. 그 안엔 우체국 택배 상자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상자였죠. 겉면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 김준호, 보내는 사람 엄마. 총장은 이미 붙어 있었지만 아직 발송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뭘까요?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뜯었습니다. 상자 안엔 낡은 도시락통 하나와 편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먼저 편지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봉투 겉면엔 어머니의 손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준호에게.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편지지 3장이 나왔어요. 연필로 쓰인 어머니의 손글씨였습니다. 글씨는 평소보다 더 흔들리고 있었죠. 아마도 편지를 쓰실 때 많이 아프셨나 봅니다. 준호는 눈물을 닦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준호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엄마는 내 곁에 없을 거야. 미안하구나. 갑자기 떠났어. 엄마는 사실 알고 있었어. 3개월 전에 병원에서 심장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거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약 먹고 관리하면 괜찮을 거라고. 하지만 엄마는 알았단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준호는 편지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3개월 전, 그때였구나. 그 무렵 어머니가 전화를 더 자주 하셨죠. 하지만 준호는 매번 바빠라는 말로 끊어버렸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읽었습니다. 너한테 말하고 싶었어.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 내가 얼마나 바쁜지 엄마도 알거든. 회사 일도 힘들고 혼자 사는 것도 힘들 텐데 엄마 아프다고 하면 내가 걱정할까봐. 내가 일도 못하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할까봐. 그래서 참았어. 혼자 약 먹으면서 버텼단다. 근데 말이야, 준호야, 엄마는 후회 안 해. 왜냐하면
엄마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거든. 준호는 편지를 읽으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너 기억하니?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운동회 날 엄마가 도시락 싸가지고 갔었잖아. 김밥이랑 계란말이 넣어서. 근데 내가 친구들 앞에서 우와, 우리 엄마 도시락 최고다 그러면서 자랑하던 거. 그때 엄마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그 후로 엄마는 늘 내 도시락을 쌌어. 중학교 때까지 말이야. 근데 고등학교 가면서 넌 엄마, 나 도시락 안 싸와도 돼. 학교에서 먹을게 그랬지. 엄마는 서운했지만 우리 아들이 컸구나 싶어서 그냥 보냈어. 준호는 그때가 기억났습니다. 사실은 도시락이 싫었던 게 아니었어요. 친구들이 편의점에서 사 먹는 게 부러워서, 멋있어 보여서, 그래서 어머니의 도시락을 거절했던 겁니다. 그래도 괜찮아. 엄마는 이해해. 넌 내 인생을 살아야 하니까. 근데 말이야, 준호야. 엄마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준호는 눈물로 흐릿해진 눈을 비비며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엄마는 내가 밥 잘 먹고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너 혼자 사니까 밥도 제대로 안 챙겨 먹을까봐 걱정이야. 그래서 엄마가 이 상자에 도시락통을 넣었어. 옛날에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쓰던 그 도시락통. 너 기억하니? 파란색의 로봇 그림 그려진 거. 내가 이거 멋있다 그러면서 좋아하던 거. 준호는 상자 속 도시락통을 꺼냈습니다. 정말로 그 도시락통이었어요. 파란색 플라스틱 도시락통. 20년도 더 된 물건이었죠. 로봇 그림은 색이 발해 있었지만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 밥은 없었어요. 대신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초등학교 운동회의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도시락을 들고 활짝 웃고 있는 어린 준호. 그 옆에서 준호를 바라보며 웃고 계신 젊은 어머니. 사진 속 어머니의 미소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준호는 사진을 뒤집어 봤어요.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때처럼 우수영. 엄마는 언제나 내 곁에 있단다. 사랑해, 우리 아들. 아,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시락통을 꽉 안고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엄마. 편지는 아직 한 장 더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닦고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준호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부탁이 하나 있어. 너무 슬퍼하지 마. 엄마는 내가 우는 거 보면 가슴이 아프거든. 그리고 밥 꼭 챙겨 먹어. 혼자 살면 대충 먹게 되는데 건강 챙겨야 한다. 친구들이랑도 자주 만나고 가끔은 누나한테 전화도 해주고 너무 일만 하지 말고 가끔은 쉬어. 영화도 보고 산책도 하고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면 사귀어.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엄마는 말이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줘서 정말 고마웠어. 내가 있어서 엄마 인생이 행복했어. 힘들 때도 많았지만 내 얼굴 보면 다 잊어버렸단 나. 그러니까 너도 행복하게 살아줘. 엄마는 하늘에서 항상 지켜보고 있을게. 사랑한다, 우리 아들. 엄마가.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준호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 저도 사랑해요. 준호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도시락통을 안고 편지를 안고 사진을 안고 어머니의 방 바닥에 주저앉아서 밖에선 해가 지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집에 저녁 노을이 비쳤습니다.
따뜻한 주황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죠. 마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준호를 안아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창문 밖을 바라봤어요. 노을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따뜻한 노을빛만이 준호를 감싸 안아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어머니의 집에서 잠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잠들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죠. 눈을 감으면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야, 밥은 먹었니? 엄마 걱정하지 마. 나 잘 지내고 있어. 우리 아들 너무 무리하지 말고. 목소리가 너무나 생생했어요. 마치 바로 옆방에서 부르시는 것처럼. 준호는 벌떡 일어나 어머니 방문을 열어봤습니다. 하지만 거기엔 아무도 없었죠. 텅 빈 거실만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다시 침대에 앉았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어머니에 대해 아는 게 너무 없다는 걸. 어머니가 뭘 좋아하셨는지, 어떤 음악을 즐겨 들으셨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셨는지 준호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자 준호는 일어나서 집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고 어머니가 만들어 두신 반찬들을 꺼냈습니다. 김치볶음, 멸치볶음, 계란말이. 준호는 전기밥솥을 열었어요. 다행히 밥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지으신 밥. 준호는 그 밥을 그릇에 퍼담았습니다. 반찬들을 하나씩 꺼내서 식탁에 차렸죠. 그리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김치볶음을 한 입 먹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맛, 어머니의 손맛이었어요. 조금 짜고 조금 매콤하고 설탕이 살짝 들어간 바로 그 맛. 준호가 어렸을 때부터 먹어왔던 그 맛이었습니다. 계란말이를 먹었어요. 부드럽고 달콤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계란말이에 설탕을 넣으셨죠. 준호, 너 단 거 좋아하잖아. 엄마가 설탕 넣어줬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밥을 먹으며 계속 울었어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뜰 때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마지막 밥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준호는 설거지를 했어요. 어머니가 늘 사용하시던 수세미, 주방세제, 고무장갑, 모든 게 어머니의 흔적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준호는 문득 기억이 났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와 함께 설거지를 하던 일. 준호야, 엄마가 설거지하는 거 도와줄래? 네, 엄마 저 거품 내는 거 할래요. 그래, 우리 아들 착하네. 그럼 엄마가 설거지하면 준호가 물로 헹궈줘. 그때 엄마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었죠. 어머니는 노래를 부르셨어요. 무슨 노래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기억났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행복한 목소리. 준호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사진첩을 펼쳤어요. 어머니가 평생 모아두신 가족 사진첩이었습니다. 첫 페이지엔 준호가 태어났을 때 사진이 있었어요. 새하얀 포대기에 쌓여있는 작은 아기. 그 옆엔 지친 얼굴로 웃고 계신 젊은 어머니. 사진 밑엔 어머니의 손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1992년 3월 5일. 우리 준호 태어난 날. 엄마 인생 최고의 날. 준호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돌사진, 100일 사진, 유치원 입학 사진. 모든 사진마다 어머니의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준호 첫 걸음마. 엄마한테 달려왔어. 너무 기뻤어.
유치원 첫날. 울지도 않고 씩씩하게 들어갔어. 우리 아들 장하다. 초등학교 입학. 교복 입은 모습이 너무 의젓해. 벌써 이렇게 컸구나. 준호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셨는지 사진 하나하나에 담긴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중학교 사진을 보다가 준호는 멈췄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사진이었어요. 운동회 날 줄다리기에서 1등 한 사진. 그 옆에 어머니가 쓰신 메모. 준호가 1등 했어. 너무 자랑스러워. 근데 준호가 엄마 옆에 안 서려고 하더라. 친구들 앞에서 부끄럽대. 괜찮아. 우리 아들 컸으니까. 준호는 그때가 기억났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준호가 어머니를 피하기 시작한 게 친구들 앞에서 엄마라고 부르는 게 부끄러웠고 도시락 싸오시는 게 창피했고 운동회에 오시는 게 싫었습니다. 다른 애들 엄마들은 젊고 예뻤는데 우리 엄마는 나이 들어 보이고 옷도 촌스럽고 화장도 안 하시고 그래서 준호는 어머니를 피했습니다. 엄마, 나 혼자 갈게. 엄마는 집에 있어. 엄마, 도시락 안 싸와도 돼. 학교에서 먹을 거야. 엄마, 전화하지 마. 친구들이 보잖아.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래, 알았어. 엄마가 이해할게.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셨죠. 한 번도 섭섭하다고 슬프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준호는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거실 벽에 걸린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7시. 평소 같으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회사에 갈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핸드폰을 꺼내서 팀장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팀장님, 오늘 연차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준호는 다시 어머니 방으로 갔어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죠. 낡은 카디건, 꽃무늬 블라우스, 검정 치마. 준호는 카디건을 꺼내서 냄새를 맡았습니다. 어머니 냄새가 났어요. 세제 냄새, 그리고 어머니만의 그 따뜻한 냄새. 준호는 그 카디건을 안았습니다. 마치 어머니를 안는 것처럼. 엄마, 보고 싶어요. 그때 옷장 안쪽에서 뭔가 보였어요. 작은 상자였습니다. 준호는 그 상자를 꺼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낡은 신발 상자였죠. 뚜껑을 열자 안엔 편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편지 하나를 꺼내봤어요. 봉투 겉면엔 준호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편지를 열어봤죠. 사랑하는 준호에게. 오늘 너 학교에서 상 받았다며? 엄마는 못 갔지만 너무 자랑스러워. 앞으로도 열심히 해.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사랑해. 날짜를 보니 10년 전 편지였습니다. 준호는 다른 편지들도 꺼내봤어요. 모두 준호에게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준호야, 오늘 너 힘들어 보이더라. 무슨 일 있니? 엄마한테 말해줘. 엄마가 들어줄게. 우리 아들 오늘 야근한다며? 밥 꼭 챙겨 먹어. 엄마가 만든 김치 냉장고에 넣어뒀어. 준호야, 오늘 엄마 생일인데 너 못 온다고 했지? 괜찮아. 바쁜 거 엄마도 아니까. 그래도 목소리라도 들으면 좋겠다. 모두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준호에게 편지를 쓰셨던 거예요. 하지만 한 번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준호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귀찮아할까봐. 준호는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준호를 보고 싶어 하셨을까? 얼마나 말하고 싶은 게 많으셨을까? 하지만 어머니는 참으셨던 겁니다. 아들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호는 편지들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못된 아들이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밖에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하지만 준호에게는 어머니 없는 첫 번째 아침이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집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도시락통을 앞에 두고 그 안에 담긴 사진을 계속 바라보면서 사진 속 어린 준호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도시락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도시락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어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해 주신 그 마음이 얼마나 큰 건지. 준호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통화 기록을 다시 봤어요. 어머니에게서 걸려온 마지막 전화. 10월 16일 밤 11시 24분. 통화 시간 2분 13초. 준호는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고객님께서 전화하신 번호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입니다. 기계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준호는 전화를 끊지 않았어요. 고객님께서 전화하신 번호는 또 다시 같은 멘트가 반복됐습니다. 준호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다시는 어머니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준호는 문자함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신 마지막 문자는 2주 전이었어요. 준호야, 날씨 쌀쌀하다. 감기 조심해라. 준호는 답장을 안 했었죠. 읽고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답장하지 뭐 하면서.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문자를 쓰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감기 안 걸렸어. 걱정 마. 하지만 전송 버튼을 누를 수 없었습니다. 이 문자를 받을 사람이 이제 없으니까요. 준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그때 답장 한번 제대로 안 했을까? 왜 그렇게 바쁜 척 했을까? 사실 바빴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귀찮았던 겁니다. 어머니의 전화가, 문자가, 관심이 부담스러웠던 거죠. 준호는 문득 기억이 났습니다. 작년 추석, 누나가 전화했었어요. 준호야, 추석에 엄마 집 갈 거지? 누나, 나 회사 일 때문에 못 갈 것 같아. 야, 1년에 명절 2번뿐인데 그것도 못 가? 진짜 바빠. 프로젝트 마감이 코앞이야. 사실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쉬고 싶었던 거예요. 명절에 친척들 만나는 것도 싫었고, 어머니가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것도 피하고 싶었고, 그래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결국 준호는 추석 내내 집에서 게임하고 넷플릭스 보며 시간을 보냈죠. 그때 어머니가 문자를 보내셨어요. 준호야, 일 힘들지? 송편 만들었는데 못 먹어서 아쉽다. 다음엔 꼭 와라. 준호는 답장도 안 했습니다. 응응, 이 한 글자조차 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게 마지막 추석이 됐습니다. 준호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나 왜 그랬을까? 작년 어머니 생신 5월 12일 누나가 또 전화했었죠. 준호야, 엄마 생신인데 같이 가자. 누나, 나 주말에 약속 있어. 무슨 약속? 취소하고 와. 아니, 친구들이랑 등산 가기로 했어. 미안.
이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자고 싶었던 거예요. 주말까지 어머니 집 가는 게 귀찮았던 겁니다. 결국 누나 혼자 어머니를 찾아갔고, 준호는 집에서 낮잠 자고 치킨 시켜 먹고 유튜브 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전화하셨어요. 준호야, 오늘 못 와서 아쉬웠어. 그래도 괜찮아. 바쁜 거 엄마가 아니까. 네. 다음에 갈게요, 엄마. 그래, 알았어. 건강 챙기고. 전화를 끊고 준호는 다시 유튜브를 켰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그게 마지막 생신이 됐습니다. 준호는 식탁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나쁜 놈이에요. 준호는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6개월 전 어머니가 갑자기 서울에 올라오셨어요. 준호야, 엄마가 마침 근처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보고 가도 될까? 엄마, 나 지금 회의 중이야. 나중에 전화할게. 아, 그래. 그럼 엄마 지금 내 회사 앞인데 밥이라도 같이 먹을까? 엄마, 진짜 바빠. 다음에. 알았어. 그럼 도시락 회사 경비실에 맡겨둘게. 나중에 찾아 먹어. 네네. 끊을게요. 뚝. 준호는 회의가 끝나고도 도시락을 찾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동료들이랑 회식을 갔어요. 도시락은 경비실에 그대로 남아 있었죠. 다음 날 경비 아저씨가 전화했습니다. 김 대리님, 어제 맡기신 도시락 어떻게 할까요? 아, 그냥 버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가 서울까지 올라와서 만들어주신 도시락을 준호는 그냥 버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후로 서울에 다시 올라오지 않으셨어요. 준호는 그때 어머니 심정이 어땠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엄마,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준호는 일어나서 냉장고로 갔습니다. 어머니가 만들어 두신 김치볶음을 꺼냈어요. 그리고 하나씩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이제라도 먹을게요, 엄마. 엄마가 해주신 밥. 이제라도 먹을게요. 하지만 입으로 들어가는 김치볶음은 맛이 없었습니다. 너무 짜고 너무 써서 삼킬 수가 없었어요. 아니, 짠 게 아니었습니다. 눈물이 섞여서 그런 거였죠. 준호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어요. 엄마, 저 정말 최악의 자식이었어요. 한 번도 제대로 효도 못 해드렸어요. 생신날도 안 갔고 추석에도 안 갔고 도시락도 버렸고 전화도 귀찮아했고 문자도 답장 안 했고 엄마가 아프신 줄도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준호는 주먹으로 식탁을 쳤습니다. 쾅. 왜 나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왜 혼자 참으셨어요? 말씀하셨으면 제가. 하지만 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도 자신은 제대로 돌보지 않았을 거라는 걸. 엄마, 나 바빠. 병원은 혼자 가. 엄마, 나 일 때문에 못 가. 누나한테 부탁해. 분명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게 준호였으니까요. 준호는 식탁에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어요. 준호는 그렇게 한없이 울었습니다. 밖에선 해가 중천에 떠 있었지만 준호의 세상은 깜깜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어머니의 집에 머물고 있었어요. 회사에 2주 휴가를 냈습니다. 팀장은 흔쾌히 허락해줬죠. 김 대리, 충분히 쉬고 와. 마음 추스르는 게 먼저야. 준호는 그 일주일 동안 많은 걸 했습니다. 어머니의 옷을 정리했어요. 하나하나 개키면서 냄새를 맡았죠. 어머니가 읽으시던 책들을 봤습니다. 책갈피마다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준호한테 이 구절 알려줘야지. 이 요리법 준호가 좋아할 것 같은데. 모든 것이 준호 생각이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방을 청소했어요. 먼지를 닦고 이불을 빨고 창문을 열어 환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 물 한 잔을 올렸죠. 엄마, 잘 주무셨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준호는 매일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엄마가 좋아하시던 날씨예요. 오늘은 엄마가 해주시던 된장찌개 끓여볼게요. 비록 엄마 솜씨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볼게요. 그날 오후 준호는 동네 마트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장 보시던 그 마트였어요. 채소 코너로 갔죠. 된장찌개에 들어갈 재료를 사려고. 애호박, 양파, 두부, 된장. 준호는 어머니가 고르시던 방식대로 골랐습니다. 애호박은 너무 크지 않은 걸로. 준호가 부드러운 거 좋아하니까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계산하는데 계산대 아주머니가 준호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너 영숙이네 아들이지?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소식 들었어. 얼마나 슬프니. 내 엄마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아주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 엄마가 여기 올 때마다 내 얘기만 했어. 우리 아들 회사 다닌다. 우리 아들 똑똑하다. 우리 아들 착하다. 그렇게 자랑하셨어. 그러셨어요? 그럼 매번 장 보실 때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사가셨어. 준호가 이거 좋아해요. 준호 이거 싫어해요 하시면서. 준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마지막에 오셨을 때도 김치 재료 사가셨는데 그게 일주일 전이었나? 준호 먹을 거 만들어야 해요 하시면서 웃으셨는데 아주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준호는 인사를 하고 마트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쓰시던 냄비, 어머니가 쓰시던 국자. 준호는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애호박을 썰고 두부를 넣고 된장을 풀고. 엄마, 이 정도 부리면 되는 거죠? 혼자 중얼거리며 요리했어요. 30분 후 된장찌개가 완성됐습니다. 맛을 봤어요. 어머니 솜씨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먹을 만했습니다. 준호는 밥을 퍼서 상을 차렸어요. 어머니 영정 앞에 한 그릇, 자신 앞에 한 그릇. 엄마, 제가 처음 만들어 봤어요. 맛있게 드세요. 준호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드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엄마, 이렇게 힘든 거였어요? 매일 이렇게 만드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준호는 밥을 먹으며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집을 청소하고 빨래를 하고 그 모든 것이 사랑이었던 거죠. 고마워요,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갔어요.
어머니가 산책하시던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동네 뒷산으로 이어지는 오솔길이었죠. 걷다 보니 벤치가 하나 보였어요. 영숙이네 쉼터라고 적힌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웃 할머니들이 붙여주신 거였나 봐요. 준호는 그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했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살랑 불었죠. 엄마, 여기서 산책하셨구나.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준호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엄마, 저 하늘에 계신 거죠? 저 보고 계세요? 대답은 없었지만 준호는 계속 말했어요. 엄마, 저 이제 알았어요. 엄마의 잔소리가 사랑이었다는 거, 엄마의 전화가 그리움이었다는 거, 엄마의 걱정이 진심이었다는 거.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렸죠. 준호야, 밥은 먹었니? 엄마 걱정하지 마. 잘 지내고 있어. 우리 아들 너무 무리하지 말고. 사랑한다, 준호야. 준호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어요. 처음으로 어머니가 떠나신 후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엄마. 준호는 일어나서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발걸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다시 일어설 때가 됐다고. 어머니가 원하시던 건 준호가 슬퍼하는 게 아니었을 테니까요. 준호가 행복하게 사는 거였을 테니까요. 준호는 어머니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저 이제 다시 시작할게요. 회사도 다시 다니고 열심히 살게요. 엄마가 자랑스러워하실 만한 아들이 될게요. 비록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살게요. 엄마가 주신 사랑 헛되이 하지 않을게요. 준호는 도시락통을 집어들었어요. 어머니가 보내주신 그 도시락통. 이거 가지고 다닐게요, 엄마. 그리고 매일 밥 챙겨 먹을게요. 엄마가 걱정하지 않으시게. 준호는 도시락통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었어요. 사랑한다, 우리 아들. 저도 사랑해요, 엄마. 그날 저녁 준호는 누나에게 전화했습니다. 누나. 준호야. 괜찮아? 응. 이제 괜찮아. 다행이다. 많이 힘들었지? 응. 근데 누나, 나 이제 알았어. 뭘? 엄마가 얼마나 우리 사랑하셨는지. 누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나도 알아. 나도 후회돼. 더 잘해드릴걸. 누나, 우리 앞으로 잘 지내자. 응?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고 엄마가 원하셨던 것처럼. 그래. 그러자. 전화를 끊고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참 아름다웠어요. 주황빛, 분홍빛, 보랏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엄마, 저 노을 보세요. 정말 예쁘죠? 엄마가 좋아하시던 노을이에요. 준호는 어머니의 도시락통을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제가 비록 못난 아들이었지만 엄마는 최고의 어머니셨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마치 어머니가 준호를 안아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품에 안긴 것처럼 느꼈습니다. 잘 자요, 엄마.
좋은 꿈 꾸세요. 그날 밤 준호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에서 어머니를 만났어요. 어머니는 웃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잘했어, 우리 아들. 이제 괜찮을 거야.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단다. 준호는 꿈속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따뜻한 눈물이었어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다시 회사에 출근했어요. 하지만 예전의 준호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서 출근했죠. 어머니가 주신 그 파란 도시락통에 김밥도 싸고 계란말이도 넣고 어머니가 해주시던 것처럼 서툴렀지만 매일 노력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물었어요. 김 대리, 요즘 도시락 싸다녀요? 대단한데요? 네. 엄마가 해주시던 거 배워서요. 어머, 효자네요. 준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효자. 이제야 효자가 되려고 하는데 이미 늦었죠. 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점심시간 준호는 혼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시락을 펼쳤어요. 엄마,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혼자 말하고 밥을 먹기 시작했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둥둥 떠 있었어요. 엄마, 오늘 날씨 좋죠? 엄마가 좋아하시던 날씨예요. 준호는 매일 이렇게 어머니와 대화했습니다. 혼자 중얼거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준호에겐 어머니가 옆에 계신 것 같았어요. 퇴근길, 준호는 이어폰을 꽂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걸었죠. 힘들어 보이는 할머니가 계시면 짐을 들어드렸고 길 잃은 아이가 있으면 도와줬습니다. 엄마, 제가 오늘 좋은 일 했어요. 엄마라면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서요. 어느 토요일 오후, 준호는 어머니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경기도 외곽 조용한 공원묘지. 어머니는 그곳에서 쉬고 계셨어요. 준호는 꽃을 사갔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국화꽃. 엄마, 왔어요. 준호는 무덤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잔디를 정리하고 묘비를 닦았어요. 엄마, 제가 요즘 잘 지내고 있어요. 밥도 잘 챙겨 먹고 회사도 열심히 다니고 누나랑도 자주 통화해요. 엄마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준호는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편지 한 장이었습니다. 준호가 어머니께 쓴 편지였죠. 엄마, 제가 편지 써왔어요. 평생 한 번도 안 썼는데 이제라도 써봤어요. 준호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엄마에게. 엄마, 잘 지내세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엄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미안하다는 말부터 할게요. 정말 미안해요. 엄마가 전화하셨을 때 귀찮아해서 미안해요. 생신날 안 가서 미안해요. 추석에 거짓말해서 미안해요. 도시락 버려서 미안해요. 엄마 아픈 줄 몰라서 미안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고맙다는 말 하고 싶어요. 저를 낳아주셔서 고마워요. 밤새워 간호해 주셔서 고마워요. 맛있는 밥 해주셔서 고마워요. 도시락 싸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잘못했을 때도 이해해 주셔서 고마워요. 무엇보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고마워요. 준호는 편지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눈물이 나서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어요. 잠시 눈물을 닦고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알았어요.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 그 사랑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비록 엄마는 이제 곁에 안 계시지만 저는 엄마가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살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 사랑을 나눠줄 거예요. 엄마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엄마가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아들이 되고 싶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그렇게 될게요. 준호는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정말, 정말 사랑해요.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그리고 가끔 저 좀 봐주세요. 엄마 아들 준호가 편지를 다 읽고 준호는 그것을 무덤 앞에 놓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편지가 날아갈까봐 돌로 눌러뒀어요. 잘 읽어주세요, 엄마. 준호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노을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정말 아름다웠죠. 엄마, 저 노을 보세요. 예쁘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준호의 뺨을 스쳤어요. 마치 어머니가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매주 올게요. 그러니까 외롭지 않으셔도 돼요. 준호는 일어나서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돌이었지만 왠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안녕히 계세요, 엄마. 사랑해요. 준호는 뒤돌아서 천천히 걸어 내려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돌아보면 또 올 것 같았으니까요. 주차장에 도착해서 준호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잠시 멈췄어요. 백미러로 뒤를 바라봤습니다. 멀리 어머니의 무덤이 보였어요. 잘 있어요, 엄마. 준호는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준호는 라디오를 켰어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예전에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노래였어요. 준호는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대 내 품에. 가사는 잘 기억나지 않았지만 흥얼거렸죠. 어머니와 함께 이 노래를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엄마, 이 노래 좋아하셨죠? 준호는 혼자 웃었어요. 슬프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준호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이제 제법 솜씨가 늘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법 맛있게 됐어요. 밥상을 차리고 어머니 사진 앞에도 한 그릇 놓았어요. 엄마, 맛있게 드세요. 준호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함께 계신 것 같았으니까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누나였어요. 여보세요, 누나. 준호야, 뭐해? 방금 저녁 먹었어. 누나는? 나도. 근데 말이야. 응? 다음 주 엄마 제사날인데 같이 갈래? 당연하지. 내가 음식 준비할게. 진짜, 내가? 응. 엄마가 해주시던 것처럼 해볼게. 그래. 고마워, 준호야. 천만에. 누나, 우리 자주 보자. 그래, 그러자. 전화를 끊고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보였어요. 엄마, 저 별이 엄마인가요? 별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준호는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저 하늘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걸. 준호는 별을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잘 자요, 엄마. 좋은 꿈 꾸세요. 사랑해요. 그날 밤
준호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사랑은 떠난 뒤에야 보이는 법입니다. 준호는 어머니를 잃고 나서야 깨달았죠. 그 잔소리가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 걱정이 그리움이었다는 것을, 그 전화 한 통, 문자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여러분께 전화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이 밥 잘 먹는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사라지기 전에,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기 전에 오늘 지금 당장 전화 한 통 걸어보세요. 엄마, 아빠 잘 지내세요? 사랑해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평생 남는 기억이 됩니다. 준호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사랑은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나중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랑을 꼭 안아주세요. 이것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